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팬의 시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평론가들의 시각으로 봐도 이거는 100% 많이 까이쓰는 영화예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왔다 갑니다. 네, 어떤 영화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반도. 네, 반도를 보고 왔고요. 우선은 지금 영화가 끝나고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퇴근 시간 겹치기 전에 한번 집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온 다음이라 그런지 구름도 너무 이쁘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영화 보기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진짜 용산 CGV는 거의 한 6개월? 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뭐 그 동안에 조금 뭐 리뉴얼을 했는지 곳곳이 조금씩 다 변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아이맥스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뭐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항상 꽉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자리가 반 이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던 것 같아요. 반도에 대한 기대가 적다기보다는 보통 어쨌든 기대가 되든 되지 않던 개봉일에는 어쨌든 영화관이 꽉 찼었는데 항상 오늘 분위기 봐서는 네, 더 줄면 줄었지 늘 것 같진 않아요. 네, 오히려 주말에는 사람들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영화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제일 영화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 부산행에서 딱 요거만 뺐으면 좋겠다 했던 장면이 그 심파 장면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야, 그 요것만 빼면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되게 괜찮은 영화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심파 장면이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이 정도면 뭐 후반 가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겠다, 감독이 알고 있구나, 심파 코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초반에 넣었으니까 뒤엔 안 넣겠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그 부산행에서 이어지는 그 당일하고 똑같아요. 그 며칠 지나지 않은 그 당일 내에 있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제 영화의 타임라인은 4년 후에 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거기서 끝나면 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냐? 자, 한국이 버려졌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 모든 사람들이 초토화가 되고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한국이 노다지 땅이 된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왜 원피스에 보면 저기 가면은 엄청난 보물이 있어 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런 표적이 돼요. 한국이 그런 표적이 되는데, 이미 이 반도에서 무언가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인물들이 빠져나온다든가 또 누군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각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이제 이런 데서 그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항만을, 그 다음에 그 그 해안을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죠. 야, 거기 가면은 어떤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미화로 400만 달러 어치의 돈이 있어. 그것만 가져오면 내가 니네들한테 반 띄워줄게. 그러니까 니네 가서 한국인 니네 4명이 가서 그 달러를 가져와. 자,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그 한국에 들어가라고 계획을,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이 다 손을 뻗어서 이제 뭐 잡지도 않고 뭐 복잡하게 들어갈 것도 없어. 그냥 무전 한 방 때리면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 한국은 쉽게 들어가요. 좀 아쉬운 부분은 거기서 뭔가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은 좀 얘기가 좀 더 재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영화가 2시간짜리고 그다음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설정들은 다 잘라낼 것 같아요. 자, 들어갔는데 그 현금 트럭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되게 쉽게 갔어요. 네. 또 같이 갔던 사람이 택시 운전사였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다 보니까 인천 항만에서 그 트럭이 있는 목동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초토화가 돼서 좀비밖에 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한반도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일부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약탈을 하면서 살고 있어. 누군가 그 들깨라고 하는, 그게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로 뭐 돈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지만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색해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 군부대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서
같이 갔던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죽습니다. 2사람이 죽고 한 명은 이제 그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당연히 주인공인 정석 강동원은 빠져나오겠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동원이 이제 우연찮게 거기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른 인물들에 의해 가지고 구출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야, 우리가 돈을 가져가면, 그리고 연락을 한다면 인천항에 대기하고 있는 홍콩 배가 우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있었던 이정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정현은 딸이 있는 설정으로 돼 있는데, 딸들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한반도에는 뭐 희망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려면 무조건 한국을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정현과 이정현의 가족들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영화 뭐 스토리 별거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현금이 들어있는 트럭을 탈취를 해가지고 인천항까지 다시 오는 게 전체 주된 스토리고요. 뭐 중간 과정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긴 한데 뭐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그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어쩌보면은 그 흥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영화라는 건 클리셰가 있잖아요. 이제 고정화돼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쾌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영화는 이 클리셰들이 너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사람들이 그 클리셰를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그 똑같이 가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면들은 그 클리셰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이미 너무 많이 써먹어서 식상한 클리셰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식상한 클리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식상한 클리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클리셰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클리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관객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영화는 굳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클리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친절해요. 네. 어떤 클리셰들은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쾌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그 좀 뭐라 해야 되죠? 덕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되게 흥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관객들은 나중에 또 찾아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리가 없어요. 이런 장르나 이제 뭐 콘텐츠 많이 본 사람들은 플래그를 꼽는다고 하는 말을 아실 텐데, 플래그를 꼽는다는 건 뭐냐면 왜 이런 거야. 군인이 2차 세계대전인데 군인이 전장에서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인공한테, 나는 이번 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뭐 농사를 지을 거야 하면 그 사람 죽어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돈을 딱 찾자마자 이제 뭐 사모님 되셨네 그랬더니, 앞으로 이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기사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00% 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플래그를 꼽는 클리셰들이 너무 친절하고 재미가 없어. 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건 좀 비틀어줘야 되는데 비트는 재미가 없어.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이런 것들은 클리셰를 굉장히 절묘하게 비틀거든요. 야, 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클리셰를 비트는 쾌감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CG가 너무 CG 같아요. 네. 백두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지진이 나서 막 파괴되고 있는 강남을 되게 리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잘 만들었다. 야, 한국 영화도 이 정도까지는 하는구나 그러면서 봤는데, 반도는 전체 시종일관 화면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뭐 설정으로 그렇게 넣었어. 좀비가 눈과 귀가 밝기 때문에 해가 뜬다면은 너무 걸리기 쉬워. 그러니까 밤에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소음기도 써야 되고 소리도 웬만하면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설정이 들어가 있어서 뭐 다들 밤에 움직이고 밤에 하다 보니까 그 화면 자체가 계속 어두워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퍼시픽 림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 되게 아쉬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야, 너무 화면이 어둡다, 너무 밤이다.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요, CG라는 게 그러니까 데일라이트에서 뭔가 CG를 만들면은 어색한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어두운 장면에서 CG를 넣어야지 그 좀 분간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CG를 밤에 하는 거가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대부분 이제 밤으로 설정을 하는데, 자, 밤인 거는 좋아요. 밤인 건 좋은데 거기 나오는 그 물체들의 그 물리적인 그 충격이라든가 그 물리적인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워. 그리고 그 카 액션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그 액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뭐 자동차로 좀비를 쓸어버린다든가 추격하는 거를 도망간다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그 영화에서 액션은 굉장히 잘 짰는데 한 10%씩 모자라요 항상. 예. 그러니까 CG들이 10%씩 모자르고 캐릭터 설정 되게 잘 잡고 너무나 잘 맞는 사람들을 끼워 넣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 한 10%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요만큼씩이 다 부족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되게 좋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 영화가 애정이 없다면 그 아쉬움도 없었을 거야. 그래 뭐 그 정도 할 줄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 부산행에서 예전에 평가를 했을 때 안 좋은 평가를 한 건 어떤 점이었냐면 그 심파 부분이었어요. 그 심파가 들어간 코드를 꼭 넣어야 됐냐. 근데 전 마지막 나중에 그 2회차 봤거든요. 2회차 볼 때 인정을 했어.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먹히는 코드니까 어쩔 수 없다. 한국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연상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되게 절망적인 연출을 했거든요. 꿈도 희망도 없어. 마지막에는 뭐 돼지들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거 보면은, 사이비 마지막 장면 보면은 진짜 진짜 저렇게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 해야 되지? 뜨거운데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냉철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영화를 만들면은 되게 뜨거워져요 감독님이. 성산대교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입니다. 그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요. 이런 요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영화에다 넣거든요. 근데 이 부산행은 성공할 줄 모르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연상호 감독님이 이미 성공스러운 콘텐츠가 몇 가지가 있어. 예. 부산행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부산행 그 들어간 다음에 바로 작업을 했겠지만 염력은 망했죠. 염력은 망했지만 뭐 최근에 그 드라마로 나왔던 방법 잘 됐어. 그러니까 뭐 되게 뭐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감독님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아는 연상호 감독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영화가 너무 많은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어떤 요소들은 뺐으면 좋겠는데 그거 100% 뭔가 흥행 코드를 위해서 넣은 것들이 자기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덜어냈으면 영화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영화가 제가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장면 중에 가장 크리티컬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제발 그거 하지마 라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좀 오글거리니까 하지마. 야, 그거는 넣으면 너무 구차해져. 그러니까 하지마. 야, 그거는 왼쪽 방향입니다.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 방에 강력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치니까 그건 안 썼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장면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엔딩을 내는 그 끝장면은 진짜 황당하게 끝나요. 마치 뒤에 한 적어도 20초, 30초짜리 쿠키는 들어가야 되는 방식으로 끝나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객이 많이 들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정이지, 만약에 관객이 좀 들고 이거에 대한 뭐 리뷰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별로 좋은 평가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100% 이거, 그리고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그 깔만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팬의 시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평론가들의 시각으로 봐도 이거는 100% 많이 까이쓰는 영화예요.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이 다음 편을 또 만들려고 반도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행 반도 이거와 연결돼 있는 뭔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유니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다음번 투자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드네요. 자, 하지만 칭찬할 부분도 있는 영화예요. 우선은 캐릭터 설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강동원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을 잘했다는 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한테 가장 알맞은 배역을 주는 거를 저는 캐릭터 설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 세계관 설정이라든가 캐릭터 설정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지? 왜 결말을 이렇게 냈지? 왜 연출을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산행을 예를 들자면, 부산행은 굉장히 연출이 잘 된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 연출이 잘 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부산행을 찍을 때는 한정된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열차라고 하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고, 좀비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간적인 제약을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산행은 어떻게 보면 열차에서 좀비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영리한 선택이거든요. 영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좀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 그 다음에 좀비한테 쫓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좀비한테 물린 사람이 확산이 돼가지고 옆 사람한테 그 달려드는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왜?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넘쳐야 돼요. 이게 그 열차라는 공간처럼 좁아지면은 동선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도망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비가 움직이는 그 방향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산행은 그걸 잘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공간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공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차라든가, 그 다음에 열차가 서는 그 정류소, 네, 그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플랫폼에서도 막 그 좀비가 돼가지고 막 몰려오는 것들, 그런 장면들이 또 낮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거든요. 현실감 있게. 그래서 저는 연상호 감독님이 잘하시는 거는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설정을 하고 공간 설정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애니메이션을 하셨고 직접 그거에 대한 그 디렉션을, 또 콘티를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정된 금액과 그 다음에 한정된 아이디어로 이 공간을 열어버리면은 영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네. 이 좀비 영화에서 묘미는요, 열린 공간이 아니고요, 닫힌 공간에서 얼마나 잘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정된 공간에도 좀비가 나온다는 게 훨씬 더 긴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좀비 영화의 클리셰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런 공간에서 좀비 사건이 터져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이 서스펜스가 강한데, 스릴도 강하고, 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좀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나와야 된다, 이 주인공들이 도망갈 수 없는 공간에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좀 공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별게 없어요. 네. 뭐 좋은 점 얘기한다고 그러고 지금 안 좋은 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뭐 캐릭터 설정을 굉장히 잘했다. 네. 그럼 만화적 표현, 그러니까 콘티 단계에서 굉장히 그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난다라고 하는 정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세계관은 되게 매력이 있고, CG도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몇 개 뭐 눈에 띄는 거 빼고는 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긴 했지만, 좀 그런 부분도 아쉽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를 보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하셨고, 또 영화관에서 보시려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뭐 보고 싶은 분들 보는 거는 말리지 않아요. 근데 제 감상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자, 이 고질적인 문제, 심파를 꼭 거기 넣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뜬금없는 엔딩, 그리고 결말로 갈수록 뻔한 스토리, 이것들은
굉장히 좀 발목을 잡을 만한 네, 이 영화에 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고민하지 않고 좀비가 뛰어다니는 영화를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좀비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좀비가 아닌 그 군부대가 나오는 또 좀 불황자 집단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덜어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부분을 더 확장하면 되지 않았을까. 좀비는 조금 더 줄이고, 여기 나오는 좀비는 뭐 별거 없어요. 오히려 부산행보다 더 이유 없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등장하는, 그냥 좀비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오히려 좀 군인들 나오는 그런 설정을 좀 더 보여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나는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 운전하는 장면이 베이비 드라이버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아크로바틱 드라이빙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총으로 쏘지 않고 총기 액션이라든가 다른 액션이 아니라 자동차가 활용된 액션이 많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를 얘기 드린 건 베이비 드라이버만큼 잘 찍었어요. 네. 그 드라이빙 액션을 굉장히 잘 찍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얘기 드렸던 차량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꺾으면 차가 출렁거려야 돼요. 근데 그런 출렁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거지. 더 문제는 뭐냐면 요즘 게임은 그런 물리적인 출렁거림, 물리적인 법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사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CG로 보여주는 차량의 그 액션이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드라이빙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자동차가 활용된 액션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영화 또 하나 생각이 나죠. 매드맥스. 이 영화는 매드맥스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매드맥스 1편이라든가 그 최근에 나왔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든가 매드맥스 4죠. 네.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보셨을 것 같아. 그걸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티나 터너가 나왔던 매드맥스 3 정도의 망작에 준하는 그런 추격전이 나와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참조한 걸 어디서 참조했고, 그 많은 참조 중에 왜 하필이면 망작에 나오는 그런 설정을 참조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화 반도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영화를 본다든가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리뷰를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드리는 전파사가 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